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20일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딱 눈에 튀게 미국 국채를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눈에 확 튀나요? 뭐 어차피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변수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최근 거의 2주 전부터 시장의 흐름 같아요. 오늘도 수출 지표가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되게 좋게 출발했었는데요. 결국 한국물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2019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미국채도 장중에 1.38%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를 봤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해소 이런 부분이 결국 금리 변수가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매물도 쏟아냈고, 무엇보다 금리에 대한 변수는 사실 좀 핑계일 수 있지만 연기금에 계속 출회되는 그런 물량, 오늘도 4천억 건이나 나왔는데요. 이런 수급이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막기에는 좀 역부족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3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솟는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영끌, B2, 가계 직격탄이다. 그쵸? 금리 R이 올라가면은 결국 이자 부담이 세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또 재난지원금 4차 이거 이제 집행한다 이런 나오고 차등별 지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에 제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사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 좋은데, 결국 미국이랑 똑같은 문제에 지금 직결되어 있어요.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대규모 부양책을 쓰다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결국엔 근데 미국채 대비 10년물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좀 치솟으면서 결국 이제 채권을 팔아야 되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채권을 외국인들이 셀을 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미국 채권으로 수급이 움직이는 흐름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금리 상승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영향,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금리에 대한 변수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채 10년물도 장중에 1.38% 이상 올랐고요. 3월 증시 조정설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또 구정 전과 후, 명절 전과 후가 정말 다른 뉴스로 계속 도배되고 있는데, 결국 조정시 경기 민감주를 베팅해라. 결국 시클리컬 쪽, 그죠? 경기 회복세에 따른 시클리컬의 대표적인 거는 철강, 그죠? 조선 이런 쪽이 되겠죠. 기계, 건설 이런 쪽이 될 거고요. 조정법 확대 감망하라.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회복에 대한 그동안 눌려져 있었던 이런 경기 민감주를 베팅하라는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조정법 확대가 나오면서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도 결국에 조정이 나오면 다 하락이 할 거기 때문에 감망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의견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 조정폭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 기술주 너나 할 거 없이 결국엔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설이 만약에 맞다고 보면은 사실 현금을 더 대기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3월 증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걸 맞춘다면은 신이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됐다 하시는 분은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날이 오늘 페이콘 서비스 가입자 100만 돌파에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캔콰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산업 관련주 중에 하나죠. 오늘 신고가인데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인텔리아테크도 좋았고, 이제 미국의 블루오리진,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네스가 이제 만든 이제 기업인데, 여기와 계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TF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는데, 이 두 개를 왜 제가 갖다 깔았냐면은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
급장중에 어떤 특정한 재료가 있던 그런 약간 테마주 형식의 그런 종목들만 움직이는, 정말 시장은 힘들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자비 없는 연기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정말 무차별하게 때립니다. 그죠? 4천억을 오늘 또 때렸고요. 변동성 지수는 지수가 하락하면서 높아졌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400억 위안 유동성 해소 소식이 있으면서 시장을 더 하락시키는, 촉발시키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반면 대만과 일본 시장은 그래도 아침에 강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는 중국이 CSI 300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많이 따라가서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월 1일 20일 수출 전년비 YY로 16.7%, 뭐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상당히 증가한 거고요. 역시 반도체가 효자 역할을 했고 승용차도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대중 수출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그래서 중국의 유동성 해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장에 좀 더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TS로 시장 분석과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동향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0.9%, 코스닥 1.1%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폭은 크지 않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오늘 양시장에서 거의 9,500억 원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양시장 역시 4천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 물량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만 큰 의미는 없었던 물량인데, 연기금이 3,800억, 코스닥에서 190억, 양시장 4천억을 던진 주범이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신 역시 펀드 물량 나왔고,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던지는 연기금이 거의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클리커 업종, 경기 순환주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나오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 어땠습니까? 뭐 철강금속, 보험업, 운수창고,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은 기계업종도 좋았어야 되고, 뭐 그죠? 이 철강금속에서 좋았던 게 뭐냐? 포스코, 고려아, 약간 이 경기 민감주로 포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고려아는 아마 구리 가격 이런 거 원자재 관련된 그리고 풍산 이런 것들이 원자재 관련주들로 묶이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업종 금리가 올라가니까 보험업종이 개선될 거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역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는 여전히 캐스천 마크를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좀 순환매로 올랐던 중에서 보험업이 올랐다는 거는 좀 정말 시장이 약간 하락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금리 인상 수혜주로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장 투심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도 오늘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60일선 까지 거의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기간 조정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길어질지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역시 기간 조정, 뭐 많은 이평선이 모이긴 했지만 60일선과 120일 이평선이 여전히 갭이 멀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 기간 조정 이후에 선이 모아지면은 위로 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 같은 투자 심리를 보면은 이 밑으로 조금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저도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방향을 알겠습니까? 그냥 제 의견을 드리는 거지, 방향을 맞춰서 했다는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그냥 우연찮게 맞춘 거지, 시장은 어디로 갈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매크로를 분석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의 어떤 매크로적인 입장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인플레에 대한 조짐, 그리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긴축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 하지만 연준은 분명히 안 하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이슈는 별로 없다. 그리고 어닝에 대한 기업 어닝에 대한 S&P 500에 대한 어닝에 대한 것도 여전히 뭐 꺾이지 않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또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것까지 보면은 결국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굳이 꺾일 스탠스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기업은 바텀업으로 그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은 뭐 중성주들도 대형주에 이어서 정말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뭐 소재 관련주들 이런 쪽 정말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팩트라는 거죠. 근데 그 인정할 팩트랑 지금 이런 수급의 모습과는 좀 이제 맞부딪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수급을 이기는 기업의 바텀업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의 수급을 이겨내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개인의 유동성도 그리고 뭐 요새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일부 비트코인으로도 또 움직이고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너무 투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증시가 아무래도 올해 1월 초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뒤에 좀 쉬다 보니까 분명히 새로 진입하신 어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급한 마음에 뭔가 다른 거에서 급하게 투자 수익을 회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1년 그리고 최소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을 두고 수익률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투자를 좀 엉덩이 진득하게 붙이고 투자를 해야 되지 단타로서는 결국 이런 시장이 또 오면은 먹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요즘 시장이 잘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잠깐 볼까요? M자형으로 꺾였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당연히 하락하니까 지난주에 금요일날 좀 이렇게 지수가 하락했다가 반등하면서 윗골이 많이 달았었는데 오늘 그 위에 봉을 만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빅스도 20대 초반을 찍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은 지금 매한가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화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1월 초 대비 오늘 장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안 빠졌던 건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0주를 넘어가면서 강한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전장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 쪽 삼성화재 상위 종목에서는 한국전력 실적이 좋게 발표했는데 이런 종목들 빼고는 다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클리커 업종도 보면은 롯데케미칼, 포스카 그죠. 나머지 석유와 금호석유, 대한유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걸까요? 글쎄요. 차익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뉴딜 관련 종목들 어땠습니까? 거의 다 전부 다 LS 관련 수소 뭐 이런 쪽 일부 종목 빼고는 약했고 성장주들 보면은 2차전지 쪽 LNF 그리고 여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첨보 등 2차전지 관련주들 성장주들이 그 역시 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금리에 대한 변수 때문일까요? 인상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다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화장품도 시클리컬 중에 사실 최근에 수출 지표 중에 좋았는데 뭐 여전히 면세 이런 쪽 아니면은 OEM 쪽 아니면 좀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쪽 분야도 다 약했고요. 메디톡스랑 대용제약은 이제 약간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다날 비트코인 뭐 어피트 가입자 그리고 메디톡스는 균주군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이제 합의 어떤 소식이 들리면서 그죠? 이런 오랜만에 정말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호재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 대형제약도 같이 이제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HAB가 지난주에 힘들었는데 시장 대비 역으로 강했던 모습. 그거 빼고는 어땠죠? 바이오가 이 시가총액 큰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대형 제약 바이오 쪽, CMO 쪽 전부 다 약세였습니다. 매우 힘들었던 모습이고요. IT 반도체랑 그죠? 비메모리 쪽 이쪽도 뭐 쇼티지 뭐 자동차 반도체 여러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힘을 못 쓰는 거의 초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핸드셋 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우주 산업 중에서 인텔리아테크가 8% 가까이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고 여기 없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AP 위성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 세트레가이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뭐 대형주들 항공우주 하나씩된 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 차별화, 완전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개별적으로 일어났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출 지표에 오늘 호주세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 중국발 유동성 위축 소식, 그리고 미국채 금리의 상승, 한국 채권물까지 2019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한 점이 부담되면서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금리가 언제 오를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자꾸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장에서도 그렇고 뉴스도 이런 걸로 온통 도배되는데 뭐 1.5까지 오를 거다, 1.8까지 오를 거다,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말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쵸? 막대한 재정정책, 백신 효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 최근에 유가가 60불까지 WTI 기준 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금리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거의 0.9%인가? 미국이 8%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일드 커브가 어땠죠? 금리 장단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 일드 커브는 단기가 이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증시의 부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벌어져서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죠? 단기 금리는 뭐 제로 수준에 있지만, 제로에서 0.26% 있지만, 이 장기 금리는 거의 지금 20년물이 2% 넘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 이거에 대해서 결국 요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다시 플랫해지거든요. 그게 긴축에 대한 지금 이슈고, 사실 이건 연준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장기금리에 대해서 내리는, 결국 플랫하게 다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증시가 너무 좋았으면은 이걸 지금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준이 결국 3월쯤에 나서서 이 부분을 잡지 않을까, 그런 한번 의견도 좀 내보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시장 달리기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번에 YCC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이번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3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FOMC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금리가 상승하면은. 근데 우리의 지금 가장 문제점은 연기금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 이런 것들이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다시 언제든지 매수로 변할 수 있는데, 역시 외국인은 지금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물 금리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을 같이 뺄 수 있는 그런 수급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유동성이, 개인들은 오늘도 예탁금이 1조나 넘게 되어서 66주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시장을 올리기에는 너무 좀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올랐던 그런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략도 힘들고, 딱 마땅한 주도주도 지금 상당히 많이 꺾인 입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달라붙는 그런 시장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체력이 좀 강해져야지 분명하게 또 좋은 장세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개별 종목 단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수분들,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종목을 피킹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단기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